노사정 대화도 중요하지만 노사 법치주의가 최우선이다. 이 계속되는 노동계와의 갈등 속에서도 정부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노사 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등 개혁의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이 노사 법치란 무엇인지 또 닫힌 노동계와의 대화의 문은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자리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였죠.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뭐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건가요? 예, 그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 모든 조직들에 있어서 요새 요구되는 사회적 트렌드는 네. 뭐 반부패, 사회적 투명성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노동조합의 핵심은 그 운영 원리가 민주성과 자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고 대사용자나 대정부에서 자주적이어야 한다.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뭘까? 그러면 조합원의 알 권리고 적극적인 참여일 텐데 예. 회계 투명성이에요. 내가 낸 돈이 조합비가 얼마만큼 거쳐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노조법에는 그런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을 하도록 돼 있지만 예. 제도가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만 뭐 조합비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비리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 입법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를 한다. 특히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계 감사를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까인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한다? 그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 회계에 전문적인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예. 또는 뭐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한다 그러면 뭐 회계 감사, 예. 회계 법인 뭐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그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아울러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합한테 알려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 것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 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이 그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금까지는 그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기관들은 대부분이 그 재무와 관련된 그런 그 장부나 이런 것들 투명하게 예. 그 공개함으로써 공시를 함으로써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1,000인 이상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회계를 공시하는 거와 결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내용, 그 예.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이 노조법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 직회부가 됐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들을 중점으로 담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ILO 기본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87호, 98호도 비준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해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국제 수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면서 노사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현안을 해결하도록 해왔는데 예. 노조법 2조, 3조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의 노력들을 무의로,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예. 누가 사용자인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가지고 교섭하자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나눠놓고 있는데 임금 인상을 한다? 그건 뭐 10% 요구하고 뭐 5%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부당한 해고다, 임금 체벌이다 이런 것들은 사법당국에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직접 쟁의 행위에
파업의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 예. 뭐 말하자면 자력구제 내지는 실력 행사를 통해서 모든 현안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힘 있는 노동조합, 전투적인 노사관계로 회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손해배상에 관해서 네,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로 가해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거 되는데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법을 지키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면책이 되고 있어요.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업무 방해를 해도. 예. 근데 불법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점거한다든지 불법 파괴 행위 그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게 이번에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예, 예. 현대차 판결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거는 결이 다르고 그래서 2조 3조를 개정하는 근거로 현대차 판결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어저께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예. 고용노동부에서 풀고자 하는 그 개선 방안,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중구조는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예를 들어서 예. 대기업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은 임금을 1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임금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라든가 뭐 조직적인 보호부터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하청의 비정규직이면 또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한 45 정도뿐이 못 받는다. 이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한번 그래서 현대판 반상제도라고 하는데 양반 쌍놈이 있는 것처럼 이 회사에 가는 한 평생 그렇게 간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회 갈등 요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2조 3조를 개정하겠다는 분들은 그걸 개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중구조를 더 온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생과 연대의 노동자 간에 그리고 노사 간에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에 산업 노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복지정책이 다 가야 되는데 저희는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자율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또 하나 이중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 제도 개선을 한다. 3번째는 이제 오늘도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5인 미만 예.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도 못 받고 있고, 근데 지금 산재보상법을 저희가 지금 전속성 조항이 있어서 한 군데에 전속돼 있을 때만 보호를 받게 돼 있었는데 그걸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한 93만 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적용을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고 산재보상보험에 보호를 못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근기법의 확대 적용, 산재법의 확대 적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수고용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보호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노조가 SK라든가 많은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금을 좀 자제하고 비정규직이나 하청, 중소기업 이런 데를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주적인 관행을 통해서 노동운동이 그 약자하고 연대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6월 중에 발표하려고 하는 게 이중구조 개선 대책인데 예. 원하청이 서로 협력해서 산업안전 개선, 그다음에 업종별 공동기금, 그다음에 원하청 공동 연대 상생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리고 예.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조선업에서 대우조선 파업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상생 협약을 원청, 하청 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8개 정도를 합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절실하게 우리가 상생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28개를 합의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뭐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산업안전보건도 있고 훈련도 있고 뭐
외국인 고용 허가까지 모든 것들 저희가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설 노조의 노숙 집회 같은 이 노조의 집회 활동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의 집회, 시위 이런 게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내가 나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서 남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전이 되면서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고 있는데 문제는 남한테 그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위는 물론이고 파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권리 행사가 법의 기초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법을 지키는 건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잖아요. 예. 저희가 지향하는 노동개혁도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노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신뢰에 기초해서 그 파트너십이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연대의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전제는 법치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계속 법을 지키는 쪽으로 해왔던 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화물연대가 불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유가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송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항운노조가 채용 비리 관련해서 한 35명이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조 활동이 됐든 집회 시위가 됐든 다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받는다. 보호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마찬가지지만 이 노동계와 경영계 합의점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번 논의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저임금은 그 수준 못지않게 이제 쟁점은 이제 업종별 구분 여부와 수준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그 당사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노, 사, 그리고 공이 돼 있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또한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사 공익이 합의해서 한 적이 드물고 매번 일방이 퇴장하고 그리고 이래서 불복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업종별 구분 여부와 수준은 위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각종 위원회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봐지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결정하는 과정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수준과 관련해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공익위원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노사가 수용 가능성이 높은 수준에서 정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에서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사노위 대화를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가요? 중단했죠. 그런데 탈퇴한다. 그게 어디 가입 탈퇴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98년에 IMF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행을 할까 안 할까라는 그 불신 문제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제도화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유용한가? 이 사회적 대화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한, 계속하는 한 사회는 진보한다. ILO는 노사정 3자주의를 권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 판이 열려 있잖아요. 제도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직은 우리는 안 가겠다. 왜? 우리 노동하고 정부랑 직접 하겠다. 어떤 데는 그럼 우리만 하자. 이게 특권, 독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운영하는 참가하는 주체, 그다음에 의제별로 운영 방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목적이 해마다 노사정 대타협하고 합의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이건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렇겠다.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건 우리가 합의를 못하겠다. 이건 합의한다. 정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노사정이 대타협하는 경우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많잖아요. 스웨덴. 그런 가끔 있는 경우고 일상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는 가가지고 한 석 달 놓고 이 주제는
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이 더 맞는 것 같다면 이런 분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 게 맞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관계도 없는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가지고 결부를 시켜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이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 이게 포괄임금 내용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책 발표를 이제 조만간 하실 조만간 예정이라고요. 합니다. 이게 이제 포괄임금이 이것도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포괄임금이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970년부터 관행으로 해온 건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게 노사가 서로 이해가 맞아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용, 남용, 악용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한 40% 정도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예. 핵심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한 만큼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일한 만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심각하게 됐냐면 과거부터 70년부터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강행법규인데 26개 되는 특례업종,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인데 그거를 21개를 없앴어. 예. 기업들이 현장에서 볼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편의를 위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한 만큼 기록 관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고 법적인 노동시간 한도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시키는. 그래서 공짜 야근, 공짜 노동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제도가 들어오면서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낼 때 보니까 그런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짜 노동 이런 만큼 돈도 못 받는데 이걸 먼저 해결해 달라.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장시간 노동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뭐 한 달에 몇 시간씩 잔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근절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동특위에서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8월에 뭐 개정안도 마련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는 사실 건가요? 이게 저희가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야 드디어 내 노동시간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환호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의 핵심은 선택권, 휴식권, 건강권을 조화시킨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97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랑 합의 내지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로시간 문제를 가지고 예. 합의할 수 있는 주체가 근로자 대표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어떻게 선출하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그 활동을 보장을 하고 거기에 지배 개입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서면으로 합의하고 예. 당사자인 노동자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두터운 장치를 통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만들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뭐 시간 논쟁 때문에 이게 안 알려졌는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받아서 근로시간 그 개편안과 동시에 이 내용도 보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 2년 차입니다. 노동 정책 전반적으로 무엇이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분들은 이거 노사 현장에 그 대부분은 법을 지키고 있는데 불법을 하는 걸 방치를 해왔어요. 이게 국가의 책무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회계 뭐 들여다본다, 회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서류를 회계 관련 서류를 운영 상황을 3년간 조합원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비치 보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법을 지키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책무를 안 했던 거를 이제 한다. 그래서 예. 산업 현장에서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개혁에 반응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출발점이고 지향점은 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파트너십이라는 게 뒤통수 까고 그러는 게 파트너십 아니잖아요. 상호 신뢰,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예. 서로 상생, 윈윈 연대로 가자는 걸 지향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로 가는데 잘못된 제도, 의식,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제도는 그 지금 시간, 임금, 그다음에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만든 것도 있고 경사노위에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노동계가 들어오고 경영계가 들어오면 대화를 통해서 안을 만들 거고 예, 또 이제 예. 국회로 갈 거고요. 그렇지만 그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은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죠. 그러니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 청년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아까 준비하고 노사가 들어오면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할 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중에 아까 국고보조 관행적으로 주던 거 이제 그렇게 안 준다. 법 지키고 투명하게 사회적 역할 책임 다 하는데 주겠다. 그죠? 민주노총에 임차보증금 30억이 나갔는데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보겠다 원점에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를 공시하는 데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예. 각종 위원회도 지금 어느 조직의 독점이나 특권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 있는데 특히 청년, MZ세대, 비정규직, 여성, 취약계층을 위해서 두텁게 대화를 보장할 수 있고 위원회에 네.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노동 이슈를 짚어봤는데 이외에도 혹시 장관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는 또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내내 네. 개혁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도의식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 노사의 사회적인 역할 책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고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노동계의 법치가 중요한 것만큼 사용자의 법치도 중요한데 저희들은 5대 부조리 불법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노조의 지배 개입해서 탄압하고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성희롱 이런 것들 다 저희들이 지금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불법과 노동조합의 불법이 서로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법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제도 의식 관행을 발굴해서 예. 5년 내내 개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